이번 시간은 교과서 149쪽에 있는 HR토와 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R토의 별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하면 HR토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은 어떤 물리량이 들어가고 세로축은 어떤 물리량이 들어가는지 이거를 확인해야겠고, 그리고 HR토 상의 위치에 따른 별의 물리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HR토가 있으면 HR토의 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쪽에 위치해 있는지, 이쪽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위치해 있는지, 이와 같이 HR토 위치 상에 별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이것이 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분광형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온도가 높은 O형별, 온도가 낮은 M형별이 있다. O형별이 M형 별보다 대체로 밝고 온도가 높고 질량도 크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별의 표면 온도와 그리고 광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래서 헤르츠 H. 러셀, 헤르츠 스프룽 러셀은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태양 근처 별 분광형 절대 등급이 정확하게 알려진 별들을 이용하여 가로축, 분광형, 세로축이 절대 등급인 그래프를 그렸다. 자, 그래프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HR토는 사람 이름을 딴 건데,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 그래서 분광형 O형별이 왼쪽에다 그려져 있고요.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광도입니다. 그래서 밝기가 증가하는 방향이 위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밝기가 증가한다. 다시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 그리고 밝기가 증가하는 방향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 다음 절대 등급도 이쪽에 있습니다. 광도와 절대 등급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도가 높을수록 등급은 더 작다. 마이너스 10.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래서 이 HR토의 별들을 나타내 보는 활동이 이어서 나오는 탐구 활동입니다. HR토를 분석하여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큰 집단이 있다. 그렇지만 표면 온도와 상관없이 광도가 큰 집단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도, 밝기도 증가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이런 집단인 거죠. 이런 집단이 하나 있다. 그와 함께 표면 온도와 상관없이 광도가 큰 집단, 이런 집단인 거죠. 온도랑 상관없이 광도가 전부 위쪽에 높은 광도에 있는 이런 집단이 있다. 그래서 HR토에 대해서 HR토의 별들을 나타내보자. 다음 장 탐구활동인데, 가로축의 분광형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세로축의 절대 등급에 해당되는 것, 각각의 것을 전부 다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나타내면 이렇게 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집단이 있습니다. 각각의 별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런 집단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집단도 있고, 또 이런 집단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집단들도 있고,
자, 그에 대한 게 뒷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잘 나와 있어요. 뒷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표면 온도 혹은 분광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세로축은 광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절대 등급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줄로 나타나 있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도도 증가하는 이런 별의 집단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다. 그리고 온도에 상관없이 광도가 다 밝은 별들의 집단이 있다. 이런 집단을 우리는 초고성과 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색외성이라는 집단도 있고, 백색외성은 온도는 높지만 광도는 광도가 낮은 그런 집단. 자, 그래서 교과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물리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별들의 집단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계열성, 그리고 두 번째는 거성과 초고성, 그리고 백색외성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크기를 볼게요. 주계열성은 우리 태양을 이야기하고요. 태양보다 더 작은, 이게 태양이거든요. 태양을 확대한 게 이겁니다. 태양보다 더 작은 태양의 핵 지구 크기인 백색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부피가 훨씬 큰, 반지름이 훨씬 큰 거성과 초고성이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베텔게우스, 안타레스는 초고성이고, 알데바란, 아크투루스 이런 거는 거성입니다. 아크투루스, 알데바란. 거성이죠. 아크투루스, 알데바란, 거성. 거성보다 더 크면 우리는 초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제일 작은 게 백색외성, 크기가 더 큰 것은 주계열성, 그리고 거성, 제일 큰 게 초거성이 됩니다. 반지름 이야기예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HR도에 나타냈는데 왼쪽 위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까지 띠처럼 이어진 영역의 별의 대부분이 분포합니다. 이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계열성에서 광도가 높은 별은 표면 온도가 높고 반지름도 크다. 더 큰 별일수록 더 광도도 크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광도가 낮은 별은 당연히 표면 온도도 낮고 반지름도 작다. 태양은 주계열성에 속한다. 태양은 주계열성이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HR도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별들, 바로 이쪽에 있는 별들 이야기예요. 이쪽에 있는 별들. 자, 이 별들은 표면 온도는 낮지만 광도는 높다. 별의 광도, 관계식을 보면 이것도 나오죠. 식을 보면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R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이 그 얘기입니다. R이 크다. 이처럼 반지름이 큰 별들을 거성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더 크고 밝은 별들을 초고성이라고 한다. 크기는 거성은 태양의 수십 배, 초고성은 수백 배에 해당이 되고, 거성과 초고성은 반지름이 아주 크기 때문에 별의 밀도는 낮게 됩니다. 이제 밀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밀도는 이 반대로 됩니다. 반대. 초고성이 가장 작고 백색외성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럼 백색외성의 정체, 거성, 초고성의 정체들은 이후에 나오는 별의 진화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 여기서는 일단 별의 종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 가볼게요. HR2에서 백색외성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HR2에서 분광형, 그리고 HR2가 이쪽에 광도. 그래서 이쪽이 O형부터 O, B, A, F, G, K, M형까지 있으면 이쪽에 있는 게 백색외성. 그리고 줄지어 대각선으로 있는 게 주계열성. 그리고 제일 위쪽 초거성.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거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백색외성은 크기가 지구 정도다. 질량은 태양만큼 크다. 그래서 밀도는 아주 높게 됩니다. 우리가 밀도를 이야기할 때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밀도를 보면 질량은 태양만큼 큰데 부피는 지구만큼 작아요. 그 결과 밀도는 아주 크게 된다. 백색외성은 밀도가 아주 크다. 태양보다도 100만 배나 밀도가 크다. 자, HR2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별도 있습니다.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것은 광도가 너무 낮거나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HR2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가끔 등장하는 얘기예요. HR2에 여기를 그려놓고 중성자별이다. 맞나?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별의 분광형과 절대등거로 작성한 HR도는 단순한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물이지만 이를 해석하여 알게 된 별의 종류와 물리적 특성은 별의 진화. 우리가 결국은 별의 진화를 배우게 되는데 이 진화랑 관련이 있는 게 이 HR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있습니다.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이쪽에 있으면 이 별이 진화하면 이렇게 거성으로 진화했다가 백색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은 다 이야기를 했고 사고력을 한번 볼게요. HR도에서 분광형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물리량은 무엇이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가로축은 분광형 혹은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 온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화살표는 없애고 HR도 가로축이 분광형, 가로축이 표면 온도. 세로축은 절대 등급 혹은 광도. 맞아요. 광도. 자, 다음은 광도 계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급을 나눠놨습니다. 1이 제일 밝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은 광도가 큰 1에서 광도가 작은 것까지 계급으로 나눠봤는데 모건과 키너는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고려한 별의 분류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초거성은 광도 계급 1, 거성은 3, 주기열성은 4, 주기열성은 5, 백색외성은 7로 나타냈습니다. 백색외성은 뒤로도 표기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광도 계급을 알면 별의 종류나 크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P1, 5로 분류된 별은 표면 온도가 약 만에서 3000켈빈인 주기열성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광도 계급 1계급이 가장 밝은 겁니다. 초거성. 그리고 3계급, 이쪽에 있는 3계급, 요겁니다, 요거. 3계급이 거성. 그리고 5가 주기열성.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7이 백색외성.
하나, 둘, 셋, 일곱, 넷. 이렇게 네 가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도 계급이 5다. 5다. 5,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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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태양은 광도 계급이 5인 별이다. 맞다. 왜냐면 광도 계급 5는 계급이 5인 것은 주계열성이니까.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광도 계급이, 안 보이게, 광도 계급이 1인별과 광도 계급이 7인별, 밀도를 비교하시오. 밀도는 광도 계급 7이 더 크다. 왜냐면 얘는 백색외성, 얘는 초고성이니까. 자, 다음은 스스로 점검하기입니다. HR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별의 물리량은 무엇이 있을까? 가로축과 세로축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가로축은 분광형. 계속합니다. 분광형. O, B, A, F, G, K, M.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표면 온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 세로축은 절대 등급도 들어가고, 절대 등급을 대문자 M으로 씁니다. 그리고 광도는 L, 대문자 L로 씁니다. 물리량은 네 가지, 분광형과 표면 온도, 절대 등급과 광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성에서 별의 표면 온도 T와 크기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주기율성은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큰 별입니다. 그리고 주기율성은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큽니다.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은 별의 수명과 반비례합니다. 무거운 주기열 별은 더 일찍 죽습니다. 무거우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주기열을 떠나게 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태양보다 더 일찍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올 거고요. 세 번째, 거성, 백색외성의 크기와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자. 거성, 백색외성. 거성과 백색외성. 백색외성 크기와 표면 온도를 비교하자. 백색외성은 태양의 핵 크기입니다. 태양의 핵. 지구만한 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면 크기는 백색외성이 훨씬 작고 거성은 크고, 표면 온도, 이 백색외성은 사실은 태양의 대기, 표피부가 다 날아가고 남은 중심의 핵만 드러나 있는 게 백색외성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아서 노란색보다 훨씬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내는 온도가 높은,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색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백색외성이 더 높고 태양과 같은 별이 지금 현재 노란색인데, 태양이 거성이 되면 부피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붉은색으로 보이면서 우리는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거성은 온도가 낮고 백색에서 온도가 더 높습니다. 표면 온도 이야기예요. 자, 오늘 공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항상 동영상을 돌려서 다시 공부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